폭격을 맞은 병원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창문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건물 안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 병원에서만 환자 등 수십 명이 다쳤고 이 중 6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현장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범죄 정권,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They're targeting civilians because they're a criminal regime. They're the arch terrorists of the world. 이스라엘군은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쏜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집속탄은 탄두 안에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 목표 지점 일대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무기로 살상력이 커 비인도적이란 비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250km 떨어진 아라크 중수로는 핵무기 개발용 플루토늄이 생산된다고 이스라엘이 의심해온 곳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화상연설에서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جنگ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همچنانی که تا حالا ایستاده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이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협상을 통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이현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습했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네요. 네, 조금 전에 그 국내 정치 네. 그 얘기하고 계실 동안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수로 원전을 공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란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아라크 중수로 원전 시설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 네. 이란 쪽에서는 미리 그 근무하던 인원들을 모두 대피시켰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핵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공습 전에 우리 시간으로 약 오늘 새벽쯤에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해라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빨리 결행을 할 줄은 몰랐고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 핵시설 공격에 그 대응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20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전역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이렌이 울리고 폭음이 터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 미사일이 타격한 대상은 주로 병원이라든가 이런 네. 민간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상을 보면 지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어떤 그 본질적인 양상이 좀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다음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관 시설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쟁 능력에 관한 시설들을 집중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네. 민간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아주 그만하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게끔 네.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병원 등을 노리고 반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의 이 상황에서 가장 관건적인 이 변화가 바로 미국이 직접 네. 참전할까 여부잖아요.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들어온 소식은 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의회 상원에 불려 나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옵션, 미군이 어떤 그 군사적 옵션을 쓸 수 있는지를 모두 보고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결심만 남았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이 옵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have you given the Iranians an ultimatum? You could say so. They know what's happening. Maybe you could call it the ultimate ultimatum, right? What essentially was that, though? Oh, I don't want to say it. Look, I mean, give me a break.
I have ideas as to what to do, but I haven't made a final.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you know, because things change. I mean, especially with war, things change with war. It can go from one extreme to the other. 네, 마감 1초 전에 결정한다. 뭐 저 얘기 들어서는 뭐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모든 게 결정됐고 그냥 시기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백악관 취재를 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위한 그 국방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지금 실행해라라고 최종 명령 내리는 것만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 1초 전에 최종 결정하겠다. 전쟁은 원래 그렇게 마지막까지 변하는 게 많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인데 결국은 자신의 의중이 그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이란이 모르게 하겠다는 그 자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그러면 폭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을 협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일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란을 최대한 압박으로 몰아넣어서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또 미국이 요구하는 핵 협상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그럼 최종적으로 받아내고자 하는 카드가 뭔가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에 5차 협상까지 있었고 6차 핵 협상을 하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라늄 농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너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라늄 고농축을 한다는 것은 핵 무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란이 우라늄 원료 농축을 고농축을 직접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라인이었고요. 반면에 이란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농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인 권리다. 그걸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은 이 우라늄 농축의 권리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맞붙었던 겁니다. 그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상업용 원전을 돌릴 수 있게는 해주겠다. 다만 농축 원료는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걸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바도 있고 또 뭐 그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입 감시하는 한에서 이란 영토 밖에서 그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는 등의 협상안들이 오가기는 했었는데 이란은 어쨌든 이란 영토 안에서 우리가 키를 쥐고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핵무기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의중으로 이제 미국은 판단을 한 거죠. 네, 자 미국의 직접 개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도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 엿새째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대응한 겁니다. 하메네이는 영상연설에서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جنگ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همچنانی که تا حالا ایستاده. در مقابل صلح تحمیلی محکم میایسته. 이란을 30년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란의 역사를 아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란인에게 위협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주권 국가로서 저렇게 공습을 받았는데 그냥 항복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맞습니다. 이란이 또 한편으로는 이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어느 쪽이 진심입니까? 일단은 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영상 메시지를 보면 그 과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처음 공격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젤렌스키는
그 수도의 거리에 나와서 직접 항전을 독려하는 것으로 영상을 이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딘지 알 수 없는, 언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영상을 통해서 일단 항전한다는 메시지만 낸 것이고 숨어 있다가 엿새만에 나온 것이라서 과연 그 결사항전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 조금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미군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파괴됐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핵 관련 회담을 수용할 뜻이 있다라고 미국 쪽에 따로 이제 실무 라인을 통해서 전해왔다고 하거든요. 또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외교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협상에 나와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북한과 비슷하게 우리가 핵으로 무장해서 절대 남들한테 얕보이지 않는 강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가지고 내부를 다잡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핵이 정권의 보위 수단으로 쓰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는 게 이란 정권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맞서 싸운다. 지금 그 이란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 내용대로 이제 맞서 싸우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이란의 첫 번째 공습에서 이란군의 참모 총장이 피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란 그 최고 지도자가 그 실제로 일단 군사작전을 돌릴 수 있는 후임 참모총장을 임명을 해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람도 지금 제거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란이 지금 확인해 주진 않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 과연 전면적인 저항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란도 어쨌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민간인들의 피해를 많이 자극하는 방향의 그 공격을 끌어가면서 시간을 끌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반전 여론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의 싸움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란이 어쨌든 이번에 파괴되지 않은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결국은 핵 개발을 성공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북한이 갔던 길인데 사실 전문가들이 그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